우리는 아인슈타인을 떠올리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웃는 천재 물리학자의 얼굴을 그립니다. 상대성 이론, 노벨상,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인류를 바꾼 거대한 이름.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천재보다 평범하게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돌본 아버지가 더 위대한 건 아닐까? 오늘은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아인슈타인에게는 헌신적인 첫사랑 마리 바렌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하숙집 딸로 깊이 그를 사랑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 만난 여인이 바로 첫 번째 아내 밀레바 마리치였습니다. 밀레바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연구 동료이자 물리학적 파트너였습니다. 초기 논문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있을 만큼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죠. 하지만 결혼 후 아인슈타인은 철저히 권위적인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내민 결혼 조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일, 아이 돌봄, 내 연구 방해 금지, 침실 분리, 사랑은 사라지고 지배와 통제만 남았습니다. 밀레바와의 결혼이 무너져가던 시기에 아인슈타인은 사촌 누나 엘자 아인슈타인과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엘자는 그의 친사촌이자 외사촌으로 현대 기준으로는 근친혼에 해당되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결국 밀레바와 이혼한 뒤 엘자와 재혼했지만 이 역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첫사랑 마리 바렌타인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엘자와 결혼한 건 실수였다. 내 곁에 갔어야 했다. 내 인생을 망쳤다. 이미 두 번의 결혼을 거치면서도 과거 연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현실의 책임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자기합리화 패턴이 드러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행보였습니다. 엘자와 전 남편 사이의 딸, 현재는 아인슈타인의 의붓딸 마르고트에게 구애했고 마르고트 역시 감정적으로 흔들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없었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미 양아버지로서 그녀를 돌보는 위치에 있었죠. 이 관계는 당시 기준으로도 명백히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촌 누이와의 재혼은 시대적 배경 속에 허용될 수 있었지만 양딸에게 감정을 표현한 일은 그 시대에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만큼 그 경계를 넘은 사건이었습니다. 1902년 아인슈타인은 첫 번째 부인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 리제를 먼저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폭력으로 사망했거나 입양됐다는 설만 남았죠. 이후 아인슈타인은 아들 한스 알베르트와 에두아르트를 두었지만 두 아이 모두와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특히 에두아르트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자 그는 정서적 책임을 지지 않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 남아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관심과 냉담함은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정서적 폭력은 직접적인 언어보다 더 깊게 무관심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연구 태도는 치밀했고 학문적 몰입은 철저했지만 사생활은 충동과 회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학문적 몰입 뒤에는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는 강한 회피 성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 앞에서는 천재였지만 인간관계 앞에서는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형적인 회피형 애착이자 극단적 사고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감정의 결핍은 결함이 아니라 인지적 과잉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감정을 비효율적인 변수로 여겼고 관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정을 억누른 이성적 인간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의 균형에 실패한 인간, 즉 자기분화에 실패한 인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분화는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능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감정을 배제함으로써 이성을 강화했지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닌 고립, 통제가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1955년 76세의 나이로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가게 두라. 그의 마지막 말처럼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였지만 가족은 곁에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논문을 집필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고독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공허했지만 논리적으로는 완벽히 납득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죠. 불행하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던 사람. 그에게 행복이란 감정의 충만이 아니라 사고의 명료함, 고독이란 불행이 아니라
자기 논리에 충실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삶을 이해하려 했고 사랑은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신뢰하지 않는 MBTI T, 그것도 슈퍼 T형 인간이었습니다. 논리로 감정을 제압했고 사고로 세계를 통제했지만 그 완벽한 사고체계 속에서 따뜻함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회피를 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로 천재성을 얻었지만 인간으로서는 고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감정 없는 평온이 진짜 행복일까? 자기분할한 이성과 감정, 독립과 연결의 균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이성에 치우치면 외로움에 갇히고 감정에 매몰되면 자신을 잃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성숙한 인간, 즉 현대의 자기분화된 인간은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통합해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운동과 더 비슷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이 올라오면 종이에 감정을 적으며 이건 내 감정이다, 이건 타인의 감정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작은 연습을 습관화합니다.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 쓰는 3줄 자기분화 훈련 양식을 나눈 영상을 고정 댓글에 공유해 두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도 보시고 양식도 받아보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